네, 이투스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절평의 리얼킷 그레이스 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이제 10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 함께 하게 될 텐데요. 선생님은 항상 이제 해설 강의에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정확하게 들어주세요. 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다? 해설 강의의 핵심은 모든 문장을 쭉쭉쭉 해석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시험장에서 이 문제와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정답을 도출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기 때문에요. 이제 그 부분에 포인트를 주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모든 문장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건 해석이지 해설이 아니에요. 자, 18번 갑니다. 자, 목적입니다. 동그라미. 자, 18번 목적 유형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보고 정답을 추론하라? 마지막 두 문장을 통해서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만 봐서 정답을 도출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 개념 강좌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런 기회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왜 답이 어느 부분에 있는가에 포커스를 맞춰주세요. 다만 편지 글 형식이기 때문에 마지막 문장인 단순한 인사로 끝날 경우, 즉 정보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당연히 밑에서 세 번째 문장부터 읽으셔도 됩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 Thank you for your dedication 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한 인사였기 때문에 자, 밑에서 세 번째 문장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벌써 답이 나와버렸죠. 더 읽는 건 바보예요, 여러분. 자, 형광펜 드세요. In order to further discuss your idea, 형광펜. 자, 뭐라고 해석해볼까? 자, 여러분의 생각을, 사고를, 토론을 더 나눠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더 함께 해보기 위해서, 자, you are required to attend a meeting. 자, 여기까지 형광펜 이어주세요. 자, 회의에 참석해주세요. 라고 했죠? 그럼 끝난 겁니다. 자, 정답은 몇 번? 네,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괜찮죠? 자, 19번 갈게요. 자, 19번은 늘 그렇듯이 심경 변화 문제입니다. 주인공이 I, 나였고 심경 변화라고 하는 문제는 반드시 마지막 두 문장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올바른 방법이에요. 자, 밑에서 두 번째 문장을 보니까 자, 어떻습니까? The next thing I knew was that we were dancing. 자, we are dancing. 형광펜. 끝났네요. 분위기는. 심경도요. 춤추고 있는데? 춤추고 있고 staring into each other's eyes,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이제 로맨틱해요. I wish the night would last forever. 가정법인데요. 나는 오늘 이 밤이 영원했으면 한다. 희망을 이제 바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춤을 추고 있고 너무 행복해서 이 밤이 순간 멈췄으면 좋겠다. 자, 정답 몇 번? 네, 여러분 긍정적인 것이 하나, 두 개, 세 개일지라도 지금 춤추고 있는데 relax 이건 좀 아니고 satisfied 너무 춤추면서 만족한다 아니에요. delighted 기쁘다 이게 맞습니다. 그러나 만약 시험장에서 정말 헷갈리고 이건 좀 찜찜하다 싶다라면 여러분 앞부분 anticipating 같은 경우에는 고대하고 기대감이 부풀어 있는 것이죠. 어디를 확인하면 된다? 네, 역시 똑같이 첫 두 문장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20번 갑니다. 자, 20번은 무슨 유형? 네, 늘 그렇듯이 주장 유형이죠. 자, 주장도 대입 파악 중에서 가장 핵심된 내용을 묻는 문제 유형은 동일하나 조금 수월한 편이기 때문에 마지막 두 문장을 통해서 정답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그널이 보인다면 이건 뭐 빼박이죠. 특히 여러분 지금 마지막 문장을 봐주시면 여기 뭐가 나와 있냐면 일명 더비더비라고 불리우는, 그죠? 보이시나요? 더비더비. 선생님이 대표적인 수능 수준에서의 시그널. 자, 우리 급햄들이 아니라 지금 선생님과 처음 만나는 친구들, 해설 강의에서 선생님과 함께 하고 바로 급햄이 되는 친구들 많죠?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은 대표적인 주제, 그러니까 대입 파악에서의 대의를 나타내는 가장 핵심적인 신호, 즉 시그널이라는 걸 명심해 주시고 여기를 밑줄해 주시고요. 자, 이 문장 전체를 형광펜 하겠습니다. 더비더비 들어가 마지막 문장 이 중요한 자리에 비교급까지, 강조구문까지 썼다라는 건 끝난 게임이죠. 더 읽는 거 바보입니다, 여러분. The more you appreciate life, appreciate는 진가를 이해하고 감상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더 많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감사할수록 the more reasons you have to celebrate it, 그것을 우리가 축하하게 되는, 축사해야 될 이런 이유가 많아지게 됩니다. 인생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고 축하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따라서 정답은 네, 1번이에요. 나머지 해석은 선지를 딱 보셔도 전혀 마지막 문장에서 강조했던 내용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느끼실 수 있죠? 그러면 의심하지 마세요. 바로 정답 고르시면 됩니다. 자, 이제 화두의 21번이네요.
지금 계속 3점으로 기출되고 있고 아무래도 올해 수능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유형이 아닐까 가장 난관으로 예상되는 그런 유형인데요. 우리 그 뱀들은 아니죠. 지금 밑줄 의미 추론의 경우에는 일단 전략이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빈칸 추론과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기출문제가 굉장히 없잖아요. 그 와중에 공통점을 분석을 해보면 일단 지금까지는 기출된 문제를 분석해보면 밑줄 유형이 서두에 나와 있다. 즉 단락의 맨 첫 두 문장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수능에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 모의고사, 여러 가지 모의고사 그리고 파이널, G파이널 모의고사나 시그널 모의고사에서 충분히 여러분들과 연습을 하는데요. 중간에 밑줄 그어져 있는 경우와 마지막에 뚫려져 있는 경우, 밑줄 그어져 있는 경우도 모두 다 같은 원리라는 거를 빈칸 추론하고 푸는 원리가 동일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절대 쫄면 안 됩니다. 자, 지금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밑줄이 첫 문장에 있었으니까 우리는 어디를 보고 정답을 추론하면 되겠다. 투입니다. 투로 정답이 나오더군요. 그러나 이제 이것도 항상 이 문장만 읽으면 돼. 절대 그런 꼼수가 아니라는 거. 논리독해 핵심은요. 시그널입니다. 시그널은 필자가, 그러니까 여기에 선생님들 아니면 이제 평가원의 교수님들이 반드시 이게 핵심 내용이다라고 하고 암시해줘야만 하는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자, 가겠습니다. Most people who, 자, 일단 이거 볼게요. Most people, 어떠한 사람이죠? Try to slow down. 좀 이게 천천히 이제 더디게 하려고 애를 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put the proverbial cart? 이게 뭔 소린가 하고 그냥 대부분이 넘어갔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밑줄형이니 그래도 되도록 무슨 의미인지는 좀 우리가 잡으셔야 되겠죠? 근데 이 단어가 굉장히 고급 어휘예요. 얘들아, 이 어휘 자체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각주로 주어져야 될 정도의 어휘가 아닐까 싶습니다만은 추론이 쉽게 말하면 좀 찍는 거죠. 찍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proverb가 보이니까 대략 이 부분을 보고 아마 다 유추를 했을 것 같아요. 이걸 맞춘 친구들도. 근데 대부분이 조금 난해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proverb가 뭡니까? 이건 필서이죠? 속담 격언이에요. 그래서 proverbial이라는 단어는 형용사죠. 보시다시피 속담에 잘 나오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어렵죠. 근데 속담에 잘 나오는 cart, 수레를 놓는다. 근데 여러분 봐봐. 이것만 없으면 put the cart before the horse. 굉장히 유명한 속담이죠. 뭡니까? 직역해보세요. 말 앞에 수레를 놓는 겁니다. 무슨 상황이죠? 여러분? 말이 수레를 끌으려면 말이 수레 앞에 있어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활용은 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비효율적인 어리석은 방법의 일환이에요. 표현할 때 이런 말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레를 말 앞에 속담에서 보다시피 말 앞에 수레를 놓습니다.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제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They make dramatic. 그들이 누구죠?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를 포함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극적인, 흔히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변화를 하는데 in their lifestyle. 그들의 생활 양식에 있어서 그거를 갑자기 급격하게 이제 바꾸려고 한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조금 이게 뭘까라고 뭐 긍정 부정도 조금 애매한데 느낌이 안 오는데 라고 했던 친구도 사실 이 표현을 보고서 딱 느낌을 잡으셨어야죠. 우리 그 팸들은 이거 기본 아닙니까? only to보다 to 부정사의 결과적용법입니다. 자, 다 각설하고 선생님 결과적용법 머리가 아픈데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바로 해석하겠습니다. only to 쓰세요. 그러나 결국 뭐라고요? 그러나 결국 부정의 뜻을 살려주셔야 되고 결과를 나타내는 to 부정사다 이 말이에요. 어찌 됐건 간에 이를 하려고 하나 그러나 결국에는 뭐와 직면하게 된다. 두 가지의 실망스러운 결과와 마주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의 표현을 긍정인가 부정인가 잡지 못했던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only to를 본 순간 결국에는 이 표현도 실망스러운 결과 비효율적이니까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거를 예상을 할 수가 있죠. 이제 우리가 두 문장을 읽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다음 마지막 두 문장으로 넘어가야 되겠지만 살짝 보시면 지금 여러분 단락 전개 방식이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논리 독해 핵심이죠. first라고 하면서 두 가지의 결과 중에 첫 번째를 서술하는, 즉 나열의 구조다. 다 읽으시라는 건 아니고요. 일단 우리가 스캔만 간단하게 해보면 여기 이제 세컨드 두 번째 그런 현상들이 나옵니다. 이걸 굳이 다 읽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마지막 두 문장 한번 가볼게요.
여기죠. If you are hurried, 여러분이 서둘른, 여기서 안 끝났어요. Hurry, rush person in the city 이거죠. 여러분이 만약 도시에서 굉장히 서두르고 급박하게 막 일 처리를 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래도 you will also be a hurried, rush person in the country. 시골에서도 여러분은 그렇게 서두르게 될 것입니다. To mend the problem? 오케이. 야, 이거 난리 났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you should 동그라미. 그런데요? 네? 자, 다시 이 문장. 문제점을 수선한다. 즉 고치기 위해서. 그럼 이거는 해결책이라는 건데 거기다 should라는 시그널까지 던져줬으면 끝난 건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의미의 핵심적인 내용은 여기에 다 서술돼 있네요. 친절하게. 형광펜. To mend the problem, you should slow down. 자, 잘 봐. Your life from the inside out. 뭔 말이에요? 놓치시면 안 되죠. 내면에서부터 천천히 하라. 네가 원래 성향이 속으로 자꾸만 빨리빨리 하게 되면 그걸 바쁜 도시의 환경으로 탓으로 돌릴 가능성도 있겠지만 의역을 해보자면 시골에 가서도 여러분 달라지지 않아요. 한적한 전원 생활이 펼쳐지면 뭐합니까? 내가 급박하면 거기서도 막 서두르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핵심을 때려줬죠. 여러분은 천천히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뭐부터? 내면에서부터 줄여야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정답을 골라볼까요? 자, 뭐예요? 이게 선지가 또 영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또 오답률이 살짝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1번 가겠습니다. Reflect on themselves. 자, 자기 자신을 성찰한다. 이제 심사숙고하다라는 뜻이죠. 근데 자기 자신을 잘 생각해 본다는 건데 before looking at others, 타인을 바라보기 전에 자기 자신부터 잘 성찰해라. 뭐 굉장히 이 선제 자체는 되게 좋은 내용인데요. 지금 여기에서 지문에서 얘기했던 거랑은 다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자, 밑줄 그어져 있는 부분이 무슨 의미인가를 찾아야 되는데 아까 선생님이랑은 이 글의 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 결국 보다 비효율적인 이렇게 하지 않는 모습이 나와야 되겠죠. 즉 이제 필자는 내면에서부터 내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해결책을 제시한 거고 여기는 그렇지 않은 비효율적인 모습이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자면은 내면에서부터 바뀌지 않는 그럼 뭔데? 외부를 자꾸 탓을 한다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예상을 해줘야 돼. 즉 이게 선생님이 사실상 가장 요즘 수능 트렌드에서의 가장 고난도 중에 하나인데요. 대립구조라고 아주 깔끔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대립구조. 이 글 전체 단락의 주제와 상반되는 내용을 고르시는 이런 걸 대립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빈칸 추론뿐만 아니라 어휘 문제도 그러하거든요. 네,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어쨌든 1번은 일단 좋은 얘기네요. 일단 탈락이고요. 무조건 탈락이고 2번이 조금 매력적인 오답이 될 수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try to heal their body 근데 신체를 치유한다라는 거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투투에서는 물론 중간에 예시는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현명하게 푼 우리 급햄들 같은 경우는 투투만 읽었는데 신체를 치유한다. 마음의 병은 없고 뭐 몸이고 막 약간 이런 내용이 아니었다라는 거. 그 다음 자 3번 이윤을 창출하는 거를, 이윤을 얻는 거에 대해 기대하고 있어요. 어떠한 노력도 없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런 거는 제일 보기 중에서도 저질보기죠. 자, 4번. Be reluctant to 필수 구문입니다. 꺼려하다는 뜻이에요. 뭘 꺼려할까요? 적응하는 걸. 빠른 속도의 현대에서의 삶을 적응하는 걸 꺼려한다. 난 천천히 살 거야. 그런 얘기 아니었죠. 그 다음에 5번. Change their life's externals. 이거네요. 여기서 뭔가 빛이 후광이 나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의 외부적인 요인들,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것? Not the way of thinking. 사고관, 가치관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결국에는 외재적인 거니까 이거는 뭐를 지금 상징하는 거겠어요? Internal, 내재적인 걸 말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아까 마지막 단락에서 부분에서 얘기했던 the inside. 요거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 5개 중에서 그냥 하나를 고르라 그러면은 5번이 꽤 난이도가 좀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데 나머지 선제들이 아닌 걸 소거해 간다면 충분히 5번 고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가장 고난도 문제들은 선생님이 1년 동안 계속 강조했었죠. 올해도 소거법이 생명이다. 어려운 문항일수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22번 갈게요.
자, 요지입니다. 자, 요지는 우리가 이제 대의 파악이라고 불리우는 유형이고 앞으로 펼쳐질 22, 23, 24 요지, 주제, 제목 유형은 모두 다 대의 파악이고 일단 문제를 표현하는 어휘는 다르나 전부 다 같은 방법으로 푸시면 된다. 똑같은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떻게? 여전히 투투입니다. 오케이. 자, 갈게요. We tend to think of 밑줄, as 밑줄, think of A as B. 우리는 A를 B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예, 여러분, 요런 것도 기본적인 논리 독해로 급햄들 요번에 함께 가져갈게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뭘 하는 경향이 있고 성향이 있다. 이것은 주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거기에 실제로 근데 사실은 이렇다? 좀 반대되는 뒤집어지는 내용이 꼭 나온다라는 거를 염두하면서 읽는 사람과 그냥 영어 문장 있으니 한번 읽어보자 라고 설레는 마음으로 읽어내는 사람들. 예, 진짜 설렌다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읽는 사람은 일단 속도에서부터 차이가 극명하게 갈린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뭔가 반전이 나오겠구나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기술을 빛나는 도구나 장치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자, even if 나왔네요. 설령 우리가 그 기술이 can exist in this embodied form. 여러분, 이 단어 좀 어려웠을까요? 이 단어? embody 하면은 구체화된, 실현화된이고 this가 들어가니까 반의어가 되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형체가 없는 무형의 존재로 기술이 무형으로 존재한다는 걸 설령 인정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같은 거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더라도 we tend not to include in this category painting.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전명이니까 구문 만만치 않았죠. include가 동사로 나왔고 여기가 목적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범주가 뭘까요? 여러분, 이 범주가 바로 그렇습니다.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라고 하는 범주에 무엇을 포함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요? 회화, 문학, 음악, 춤, 시 이런 일반적인 예술들은 기술에 포함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끝났네요. 이것이 우리의 통념이라는 겁니다. 미스예요.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에 지문에서 21번도 혹시 기억나십니까? most people로 시작을 했다라는 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건 반드시 통념입니다. 여러분, 수능에서 나오는 문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 아니, 모든 사람이 올바르게 생각하면 글의 힘이 떨어지죠. 그걸 누가 읽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미스, 잘못된 사고가 나왔고 이걸 뒤집는 것이 이제 truth, 진실로 나오게 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결국 필장 하고 싶은 얘기 다 끝나지 않았어요? 여기서 여기 예술과 관련된 애들도 사실은 기술이야. 끝났습니다. 이것도 기술이야.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선생님 왜 이게 끝났나요? 끝났다고 하는 증거가 있나요? 네, 제 선생님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사실 우리 급행들한테 알려주는 이게 굉장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의 중요한 가치를 지닌 시그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서 반복되는 개념이 나왔다. 특히 in this category 뭐 이런 식 표현으로 지시사 나왔죠? 끝난 게임이에요. 무조건 키워드고 무조건 주제고 제목입니다. 명심하세요. 근데 이것도 연습을 해보셔야 되고. 근데 고맙게도 이 글은 뒤에 세 번째 문장 버릴 수가 없었네요. But we should 끝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얘가 없었다면 공부를 쭉 열심히 해온 친구들은 선생님 말이 기가 막히다는 걸 알 텐데 자, 어려운 말 하는 거 아니니까 잘 들어주세요. 지금 이 문장이 없었다면, 세 번째 문장에 but we should가 없었다면 이 두 문장만 가지고 여러분들은 사실 요지라고 감히 선지를 내려오기가 힘들었을 거지만 그래도 내려왔었어야 된다는 스킬을 알려드린 겁니다. 진정한 논리 독해, 꼼수, 천박한 꼼수 아니죠. 진정한 논리 독해 말씀드린 거고, 선생님은 독해 바이블에서 원래 그렇게 강의를 합니다. 근데 요즘 대세 어렵지 않다니까. 요즘 구문과 어휘는 어려워요. 근데 논리 전개는 정말 이토록 깔끔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But we should 하면 끝난 거죠. 세 번째 문장에 역점 연결서 나오면 선생님은 마지막 두 문장 있는 사람 찐따라고 얘기합니다. 감히 얘기합니다. 더 읽으면 이거는 전략 자체가 없고 영어 독해를 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뭘? 이 예술 분야를 기술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이 얘기예요. 마지막 두 문장 안 읽었어도 되네요. 자, 정답 몇 번? 그렇죠! 5번! 여러분, 소름 돋았지? 솔직히. 열심히 들은 사람들은 소름 돋았을 거고,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23번. 주제죠? 주제도 역시, 어디를?
투 복잡하지 않습니다. 투인데 시그널에 의해서 돌아가셔야 돼. 돌아가. 시그널. 무조건 이 자리만 읽어. 이 절대 아니고 그 중요한 문장이 기본적으로 기준이 있고 거기에서 시그널이 있으면 왜 용감하게 여기서도 멈출 수도 있는 거고 여기 없다면 마지막 두 문장에 시그널이 있을 거니까 시그널을 잡아주면 돼요. 때로는 사회적 학습이 직접적이다. 직접적이다밖에 없네요. 일단 이게 키워드일 것이고 직접적이군. I wanna know 라고 했는데 느낌이 쎄한 게 선생님은 봐봐 읽으세요. 읽는데 나는 알고 싶어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my computer 뭐 물론 더 읽으시라고 하겠지만 제가 my computer라 딱 얘기 나왔을 때부터 이건 뭐다 예시다 구체적인 내 일화를 예시 실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사물 예시로 들었잖아요. 그게 뭐다? 자 예시라고 하는 건 뭐를 상징하느냐 그 앞문장이 무조건 주제문이고 현관편 하세요. 빼박 주제문이고 이거는 읽어봤자 크게 건지는 거는 없어. 그러니까 상황 파악은 할 수 있어. 만 크게 이거다 소름 돋는 내용은 없어. 알겠지? 굉장히 부수적인 내용일 것이야. 그러니까 사회적 학습은 굉장히 직접적이야. 나는 내 컴퓨터 근데 무슨 예시겠냐? 컴퓨터를 활용한 직접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겠지. 컴퓨터에서 뭐가 문제가 생겼어. 그럼 전문가가 와서 도와주면 봐봐. 헬프 데스크 어드바이저가 나한테 얘기해주면 바로 해결되잖아. 기계적인 부분은 그런 얘기야. 자, 그 다음 마지막 두 문장을 한번 보겠어. 마지막 두 문장. 어디 보자. 오케이. 끝났네. 소름 돋아. 또 너무 이렇게 대놓고 정답 주시면은 우리 급햄들은 좋지. 감사하지. 땡큐. 자, 레더. 빨간 펜. 동그라미. 끝났어. 자, 선생님이 요즘 굉장히 밀고 이미 평가원에서 입증된 나레이 법비. 강조 중에 이런 강조는 없어. 이게 강조야. 오히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사람은 안타까워. 이게 주제문인데. 자, 형광펜. 해봐. 대부분의 사회적 학습 우연일치가 아닌데? 쌍둥이인데? is hybrid learning. 여러분, 하이브리드가 뭐요? 맞아. 요즘에 하이브리드. 그래도 우리나라 아직 많이 보편화되진 않았지? 차 얘기하는 건데요. 하이브리드가 뭐냐면 잡종이야. 잡종. 일단 잡종을 해. 섞인 학습이야. 대부분의. 선생님 이게 뭔가요? 그냥 무작정 읽는 사람들 이게 뭔가요? 이게 뭔 상관? 이러고 있는데 시그널 나왔지. 하이브리드 러닝 했으면 이거 무조건 여기와 관련된 게 천재 나와 있어. 한번 봐봐. 물론 여러분 예? 갑자기요? 이런 친구들은 여기 읽으세요. 문장 어렵지 않았잖아요. 해석은 여러분 해보세요. 만약에 굉장히 어려운 고난도 해석이 구문이면 선생님이 해드릴 텐데 쭉쭉쭉 한번 해보시고 그죠? 선생님은 이제 정답이 되는 걸 바로 보여드릴 거니까 한번 골라보세요. 여러분들 뭐가 있을까요? 자 일단 무조건 선생님 아까 얘기했듯이 소셜 러닝은 들어가야 돼요. 1번 2번, 3번? 소셜 들어갔다고요? 한번 해볼게요. 사회적 맥락, making, spiritual. 자, 요거 오형식 동사니까. 여러분 근데 선지 해석도 만만치 않죠? 사실 해석이 안 되면 리딩 스킬, EBS 적중 소용없습니다. 정신적인 탐험. 정신적 탐구를 개인적으로 유의미하게 만드는 사회적 상황. 굉장히 말은 좋은데 지금 네가 읽은 거랑 무슨 상관이죠? 자, 4번 social learning 느낌 왔어? as a combination 끝났죠. 이게 뭐냐면 하이브리드잖아요. 하이브리드 컨비네이션 결합 여러 개 섞은 거. 정답 4번. 자, 사회적 학습입니다. 무엇으로서? direct. 아이고 이거 뭐 대놓고 나왔는데 이거는 물론 내가 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주목. 첫 문장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싹 다 정성 들여 다 읽은 사람도 4번 고르겠네. 만 지금 선생님처럼 푸는 게 진짜 승리자예요. 아시겠어요? 넘어갑니다. 자, 24번 제목 역시 어디 읽어? 투투 그치? 빰. 이거는 근데 구문이 좀 어려워가지고 여러분들이 되게 쉬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좀 약간 쫄았을 것 같은 생각은 들더라. I can report a number of occasions. 자, 나는 보고할 수 있다는 건 말할 수 있다라고 의역해주면 돼. 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상황을 자, when my own dogs reacted in a marked. 요게 뭐냐면 여러분
잘 들어. 이게 생기초지. 생기초가 탄탄히 안 돼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 봐봐. 부정관사, 얘는 PP잖아. 그러면 당연히 여기 명사가 있어야 되거든? 그지? 근데 여기 삽입이 들어갔잖아. 버려. 쫄지 마. 컴마 쌍컴 삽입이잖아. 얘가 명사야. 됐어? 자, 그러면 눈에 띄는 내 개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개잖아. 내 반려견이 반응을 하는 상황이 되게 많아. 어떤 굉장히 두드러지게. 근데 I would say enthusiastic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아마 걔가 굉장히 열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첨언이야. 필요 없지. 근데 굉장히 두드러지 눈에 띄는 방식으로 내 개가 반응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언제? 내가 wear jingling jewelry 막 딸랑딸랑 하는 장신구를 하고 있을 때 근데 that produced a regular rhythm as I walked 여기까지 잘라. 내가 걷고 있을 때 규칙적으로 리듬을 타는 거야. 짤랑짤랑 그러면 소리가 나는 거야. 짤랑짤랑 그러면 소리가 날 때 내 개가 굉장히 열정적인 방식으로 반응을 겁내 막 확 엄청 하나 봐.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 Though they did not tap their feet. 이건 뭐 크게 필요는 없는데 내가 늘 얘기하지만 최악의 경우 도우 같은 종속절의 해석이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뭘 고민해. 중요한 핵심은 여기 주절인데 안 그러니? 근데 설령 그러니까 비록 내가 시인하건대 뭐 그런 말이야. 그 개들이 지가 직접 발로 태핑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고도 상관없지만 내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 무슨 의미인지 알지? 해설 강조잖아. 당연히 전제는 모든 구문 꼼꼼하게 읽어야 되는 문장 꼼꼼하게 다 해석하고 있는 게 제일 맞긴 한데 안 돼도 정답을 추론하는데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게 핵심이야. 전략은 그런 거야. 해설 강의는 그래야 되지 않겠니? 야 봐봐. 걔들이 지네가 박자를 알고 이렇게 리듬을 이렇게 박자를 타는 건 아닐지언정 어쨌든 내가 내 장신구가 찡글찡글 하면서 막 소리가 날 때마다 우리나라 말로 딸랑딸랑이 이제 걔네는 징글징글해야지 징글징글벨이잖아. 징글벨 그 징글이야 인마. 그래서 그 소리를 이렇게 딱 걔네가 박자를 타는 건 아닐지언정 리듬을 탄다 이거야. 그게 되게 많대. 그렇구나. 자, 그 다음 이거는 1화잖아요. 약간 김새거든요. 이게 핵심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까 예상 못할 수 있으나 나왔네요. 시그널. 보세요. although 동그라미 아직 두 번째 문장이기 때문에 although 같은 건 굉장히 영향력이 파괴력이 있습니다. although this is a mere and not anecdote가 뭡니까? 1화 아닙니까? 이것은 비록 단순한 1화이긴 하나 내 개가 그런다는 게 별거 아닌 일이긴 하나 별거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It suggests that it is wrong to claim that animals are incapable of responding to 계속 읽으니까 짜증나나요? 자, 동물들이 뭘 못한다고요? 자, 우리가 소리가 나는 그 리듬이 있잖아요. 뚜렷한 리듬에 반응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건 잘못된 거다. 이게 뭐다?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뭐다? 끝났잖아. 자, 현관펜 들고! It is wrong부터 끝까지 현관펜이고 핵심은 뭐예요? 개들, 즉 동물들도 리듬을 탄다 이거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얘네가 리듬을 알아가지고 3분의 2박자나 막 이렇게 탁탁탁 하는 게 아니지만 느낄 줄 안다라는 거야. 본능적으로 반응을 한다라는 거야. 이거는 거의 뭐 시그널 나왔고 핵심 나와서 문제가 어렵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 선생님 바로 답이 나올 것 같아서 내려갔지만 여러분들 조금 아직 의구심 있는 친구들은 밑에서 두 문장을 읽기는 읽어주세요. 근데 문장이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해석이 오히려 더 말리고 막 이게 뭘까? 그런 건데 뒤에 해설지는 다 있으니까 여러분 해석지는 읽으시면 확인하겠습니다. 1번 healing power 치유력이죠. 일상생활에서 음악의 치유력 그런 얘기 아니고요. 2번 do animals have hints of musical senses 정답 2번이죠 여러분. 자 여기에서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제목이 자 잘 들어 평균적으로 주제 요지보다 제목의 정답률이 좀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주제도 조금 그렇고 요지가 정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가 딱 네가 읽었을 때 딱 떨어지는 한 풀 센텐스로 딱 주어지잖아요. 한글이긴 하지만. 근데 제목 같은 경우는 조금 모호하게 나와요. 예컨대 이 글에 내가 방금 요지 뭐라 그랬어요? 이 글이 만약에 요지였다면 이게 맞죠. 동물들도 리듬을 느낀다. 이게 맞죠. 근데 제목은 그렇게 안 나오죠. 동물들도 과연 음악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2번이 맞습니다. 자, 이제 29번 갈게요. 자, 29번은 어법이네요. 선생님이 좋아한다 그러면 뭐야? 이랬는데 자, 근데 너무 쉽게 나왔죠? 요거 아마 오답률 이번에 5위 안에 안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는
올해 수능에 이 유형으로 나올 가능성은 조금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미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대로 오랫동안 올 한 해 동안 공부해온 친구들이라면 굉장히 쉽게 풀었을 것인데 중요한 건 나머지 선지들이 왜 정답이 아닌가 이걸 정확하게 그리고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인가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1번. 자, 1번. 아, 또 내가 이거 할 때마다 넘어갈 순 없지. 자, 어법은 공식이다. 뭐라고요? 어법은 공식이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외는 없어요. 그냥 이 밑줄형이다. 아하. 여러분 도저히 밑줄이 그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또 대시라고 하면 수일치 얘기하는 거예요. 수일치. 수일치. 지시대명사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복순이 복수가 나와 있으니 이것도 얘기하는데 또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선생님 거를 지금 내가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그럼 오히려 더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공부 조금이라도 좀 정리해본 친구들인데 어법에 되게 답답함을 느꼈던 친구들은 이거 딱 들으면 약간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다. 이거 무슨 얘기냐라는 친구들은요. 그냥 하세요. 지금 이대로 하는 게 인생이 더 될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도 만약에 올해 수능에 이 유형이 나오면은 일단 패스부터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정답용이기 힘들다 이거지. 근데 이제 푸는 방법은 알려드릴 건데요. 자, 잠깐 이쪽으로 올게요. 여러분 수험생들이 제일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 자, 보세요. 내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이게 복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게 지시대명사라는 거는 한 문장 안에 반복되는 애가 있다는 거 아니야. 응. 그러면 내가 질문할게. 이거를 너가 이제 맞춰봐야 되잖아. 맞는지 틀린지를. 그러면 복수지. 그러면 너는 단수동사 넣어볼래? 복수동사 넣어볼래? 선생님 당연히 복수동사, 복수명사. 복수명사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수형인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단수명사를 찾아서 넣어봐야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어법 문제는 요즘 현행 수능에서의 어법 문제는 틀린 걸 골라야 되잖아. 그럼 얘가 맞는 걸 확인하고 있으면 뭐하냐? 그럼 어차피 또 확인하잖아. 다른 거를. 얘가 맞는지 틀린지를. 얘가 맞는지 틀린지를 빨리 파악하고 다음 선지로 넘어가고 있어야 되는데 맞아. 야, 얘 예를 들어서 복수명사 여기니까 맞네. 이거 좋아하고 있을 거야? 좋아하면 안 되지. 얘가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빨리. 봤잖아. 그래서 이 말도 되게 어려워하던데 아무튼 그래서 근데 고민 조금만 해본 친구들은 아는데 아무튼요. 그래서 얘는요 결론이 뭐냐면 앞에 한 문장 안에 단수명사가 있는지 빨리 자꾸 넣어보세요. 근데 단수명사가 여기 지금 없잖아요. 단수명사가 없어요. 그러면은 바로 패스하세요. 절대 틀릴 수가 없어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specialized. 이것도 제대로 공부한 친구라면 보자마자 0.1점 패스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이 얘기도 이 심오한 얘기를 사실 이게 1000만 원짜리거든? 맞잖아. 1000만 원짜리 아니 더 되는데 내가 겸손하게. 근데 이걸 왜 그래요? 이러고 있으면 진짜 선생님 가슴 아파. 봐봐 이거 PP지. PP잖아. 이거 지금 전치 수식이야, 후치 수식이야? 라고 있을 때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생기초에서 하는 거야, 선생님은. 봐봐, 영어에서 여러분 여기가 지금 명사지. 지금 얘가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상황이잖아. 이런 거는 이제 PP가 명사 앞에서 꾸며준다 그래서 전치 수식인데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서 결론은 PP가 문법 문제 나왔을 때는 뭘 물어보는 거야? 얘가 능동이냐 수동이냐 물어보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기계적으로 다 풀잖아. 누구나 다 풀지? 공부 좀 해본 애는 다 알아. 뒤에 명사 유무로 판단하잖아. 그럼 너 이거 틀렸겠네? 뒤에 명사 있는데? 아니잖아. 무슨 말이냐면 얘는 애초에 앞에서 꾸며주는 애라서 여기가 명사가 있어도 맞고 없어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처지야. 무슨 말이냐면은 수능에서는 이게 문법으로 풀 수가 없어서 애초에 틀리게 정답용으로 나올 수가 없단다 이게. 항상 여기가 명사가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 그러니까 얘가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려면 ing가 맞게 pp가 맞게인데 그런 시험은 수능에 안 나온다는 거야. 왜냐면 그거는 복수 정답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되게 심오한 얘기거든. 심오한 얘기였어.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 이렇게 되면 그냥 일단 패스해도 돼. 그래서 얘는 무조건 빨리 0.1초만에 패스해야 돼. 이런 거 얘기해주는 대한민국의 강사 나밖에 없을 거야, 온라인에서. 자, 아무튼. 자, 그 다음 3번. 에이, 너무 김샜어. 자, 다시 일로 와봐. 내가 이거 공식 하나 적어줄게. 지금은 사실 여러분이 마음이 급한 상황이어가지고 이런 게 잘 들어올지는 난 모르겠어.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ing도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주로 pp만 나오거든. 그래서 내가 아예 그냥 공식화 해주는 거야. 어법은 왜? 공식이라 했잖아 방금. 자, 이런 경우는 그냥 이렇게 밑줄 그어져 있지. 그냥 패스하면 돼. 네. 내가 그 영어 실력을 가장 중시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 원래 얘가 무슨 용도로 쓰이고 뭘 물어본 거 이런 거는 내 개념반에서 다 하거든. 지금 해설이니까. 패스. 여기 명사. 됐지? 자, 그 다음에 3번이 자, 여기 봐. 이게 뭐냐면 동사 원형이란 뜻이고 s가 붙었잖아. 이거 뭐 아유 지겹도록 했는데. 야, 급한데 한번 대답해볼까 시작? 야, 이거 문장의 조건이에요. 문장의 조건은 뭐야? 문장의 조건 1문장 1동사 단 접속사가 있으면 동사가 하나씩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가볼게요. 이리 오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보자. 자, 1문 1동이거든요. 그럼 얘를 제외한 나머지가 동사가 있으면 안 돼요. 접속사가 안 보이네요. 굉장히 고마운 지문이에요. 쉬운 지문이라는 얘기죠. 문장이. 자, 접속사가 없으니까 동사는 몇 개? 한 개면 되거든요, 여러분. 자, 그런데 여기 동사 보이시네요. 여기 보이네요. 자, uses 형광펜. 됐니? 형광펜 동사 있지? 따라서 얘가 틀린 거지. 뭐야? sending. 이 맞는 자리지. 이 교묘하게 하셨네. 명사로도 쓰이는 애 아니야. 헷갈릴 것 같아. 네. 수능은 이렇게 해석 때문에 헷갈리게는 절대 안 나오니까. 누가 봐도 딱 봤을 때 얘는 동사로 확신을 한다라는 그런 애만 나오니까 오히려 깔끔하게 나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 4번은 뭡니까, 여러분? 자, 일로 오세요. 4번도 뭐 워낙 영순이니까. 얘가 전치사 플러스 휘치 아닙니까? 그러면 뒤가 무슨 절? 무슨 절? 완전한 절. 완전한 절 확인하는 방법도 1초 컷이야, 사실. 뭐야? 주어, 타동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있나? check it out, check it out, check it out. 자, 여기 가볼게요. 갑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하죠? 통과. 잘 썼네. 그 다음에 얘도 5번의 easily 같은 경우는 조금 수능용이라고 하기엔 조금 난해해요. 왜냐하면 이게 부사잖아. 이거 자주 했지? 부사에 밑줄 그어져 있으면은 이게 형용사 자리냐, 부사 자리냐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 뭐만 보면 되지? 내가 이거 필기해 줄게. 여기 봐봐. 잘 봐. 내가 딱 알아보기 좋게 정리해 줄게. LY는 부사잖아. 부사에 밑줄 그어져 있으면 출제자의 의도는 얘는 형용사 자리게, 부사 자리게 이거거든. 그럼 여러분 그걸 어떻게 판단하는데? 니 말해봐봐. 어떻게 판단하니? 앞에 뭐 이형식 동사 막 이런 건 다 쫑알쫑알 될 거 아니야. 근데 앞에 명사도 있어. 이건 새로 떠오르는 고난도야. 그래서 앞에 명사가 있으면은 전부 다 뭐야? 정답이 형용사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조금 있었다는 게 여기 봐봐. 여기 보면 chess pieces 명사가 있어서 조금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는데 사실 얘는 여기 멀리 떨어졌던 피킹업 동사를 수식해주는 애라서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거지. 이거는 해석을 해봐야 알 수가 있거든. 내가 말했잖아. 수능은 뭐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아마 처음 듣는 친구들, 내 수업 안 들은 친구들은 그게 무슨 소린가 했을 텐데 수능의 어법은 굉장히 나올 만한 것만 정해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해석으로 이거를 풀지 않게 하는 유일한 문제입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제발 해석 좀 제대로 하세요 라고 하면 애들이 해석을 안 하고 막 대충 읽는데 해석 좀 제발 좀 하지 말고 풀어요. 문법으로 풀어야 돼요. 이럴 땐 꼭 해석하려고 하더라고요. 이 청개구리들이.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원리가 그렇다. 이 피킹업 쉽게 뽑아낸다라는 내용이에요. 쉽게 이런 조각들 중에 하나를 뽑아낼 수 있다. 이런 내용이어가지고 부사가 동사 저기 멀리 있는 동사를 수식하는 것이어서 별 문제가 없었다. 너무 확실하잖아요. 정답이. 오케이? 정답 3번이었고. 자, 그 다음에 30번. 이것도 여러분들 또 요즘에
어휘는 요즘이 아니라 원래 항상 고난도였죠. 항상 오답 탑5 안에 들어가긴 하는데 문제가 별로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역시 근데 절평이 되면서 확고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은 문장을 꼼꼼하게 해석을 안 하면 이거 진짜 노답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일단 어휘 문제는요. 일단 무조건 두 갈식으로 생각하시고 첫 문장을 정확하게 읽고 걔를 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일치하는가. 다시 뭐라고요? 첫 문장을 잘 보셔야 돼요. 첫 문장을 보고 그러니까 주제를 먼저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주제가 두 갈식이니 어휘 문제는 두 갈식이니 첫 문장 및 두 번째 문장을 통해서 확인 사살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1, 2, 3, 4, 5번 선지들을 주제랑 일맥상통한가를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요즘에 이제 뒤에 오늘도 하겠지만 41번, 42번 장문 독해 있잖아요. 거기에 밑줄형 어휘가 또 나오죠. 거기서 제가 또 해드릴 말씀이 있거든요. 중간에 한 번 바뀔 수 있어요. 다시 주제가 메인 아이디어가 두 갈식이었던 이 흐름에서 한 번쯤 중간에 꼭 반전이 한 번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중간 정도쯤에서 흐름이 바뀌는 게 없는지 지금 역점 연결사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힌트입니다. 자, 핫한 팁이에요. 여러분, 자, 첫 번째 문장 형광펜 해보죠. 자, 무엇을 발견하는 것은 어떻게 사람들이 농담에 영향을 받는가. 자, 이거 직역하면 농담에 의해서 여기 이렇게 했는데 좀 그렇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농담에 영향을 받는가를 발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해되셨죠? 내가 농담을 쳤어요. 너한테 농담을 쳤어요. 너 오늘 다리 짧아 보인다. 참, 네. 이런 농담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너 짧아 보인다? 이러잖아? 그러면은 그거에 어떻게 상대방들이 영향을 받는지를 내가 알아채는 게 어렵다는 얘기죠. 저는 근데 이거 읽으면서 그래? 나는 상대방이 나한테 심술궂은 농담을 하잖아. 나는 표정이 다 드러나서 발견하기 싫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사회적 동물들은 역시 우월한 동물들은 얼굴에 표현을 안 내나 봐요. 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갑니다. People mask 잘 썼죠. 정신 차려야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알아채기가 힘들다. 내가 농을 쳤을 때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영향을 받았는지 알아채는 게 힘들다며. 사람들은 마스크를 쓴다잖아. 그들의 반응을. 마스크가 뭐야? 가리는 거잖아. 1번 잘 썼죠? 통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게다가 잘 봐. 게다가라고 했으니 첨가 오잖아. 제대로 공부한 친구들은 다 알지. 뭐야? 게다가는 무슨 역할인데? 주제는 동일하나 소재가 바뀌는 거야. 그러면 역시나 얘랑 똑같이 맞춰가야지. 봐봐. 게다가 사람들은 때로는 몰라요. 어떻게 그들 자신이 영향을 받는지. 다 그 얘기 하잖아. 지금 똑같은 얘기잖아. 모른다잖아. 알아채기 힘들고. 몰라요. 잘 썼어. 통과. 그 다음 exploring. 여기 jokes can also. 졸라 고마운 글이네. 또 똑같은 얘기 하겠다네. 농담은 또한 흰개미? 흰개미? 시한폭탄일 수 있대요. 여러분 시한폭탄일 수 있다. 뭐 일단은 좀 부정적인 거. 그러니 lingering이라고도 하고 겉돌아서 계속 남는 거죠. 눈치 못 챈 채로 자꾸만 남으니까 찝찝한 거 아니요. 한 사람의 무의식 속에 뭐를 갉아먹으면서 여기 각주 있죠. 자존감을 갉아먹으면서 또는 exploring 폭발시켜요. at a later time. 그러니까 무의식 상태에서 쌓아놨다가 나중에 자기도 모르는 상태로 어떻게 돼? 폭발해버리는 부정적인 거. 잘 썼죠? 잘 썼네요? 그 다음에 아직 안 끝났나요? 여기죠. 근데 여기는 그나마 좀 쉬웠던 게 벗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even if 설령 사람들이 정확하게 결정을 할 수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지를 우리가 딱 결정을 한다라는 거는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라도 이 얘기는 여기에는 정확하게 결정을 못할 때가 있어. 이거잖아. Not accurate. 잘 썼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좀 쉬운 편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증오에 관해서는 정확한 척도가 없대요. 그렇잖아요.
이거 보니까 이상하게 아니 이거 참 악플러들 참 없어져야 될 사람들인데 공교롭게 이거가 이미 문제가 벌써 일주일 전에 훨씬 전했을 텐데 좀 비슷한 맥락의 글들이 이번 10월 학력평가에서 좀 많더라고요. 예. 그 증오에 농담을 했을 때 농담 같은 거 참 농담이 어떻게 적절하게 시기 적절하게 해주면 그 분위기도 참 풀어주고 좀 딱딱했던 분위기도 풀어주고 사람들이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위트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진짜 악의로 뭐 얘기를 한다던가 사람의 뭐 이제 공격을 한다거나 이러면은 당연히 그 당시에는 잘 모를 수 있죠. 그냥 웃고 넘어가도 나중에 돌이켜보면 다 알게 되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고 나를 찌르려고 한 말인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 증오심이 남을 수밖에 없죠. 어쨌든 뭐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불안할 무렵 5번에서는 확실하게 여러분 자 어휘는 항상 주제와 같으냐 다르냐도 물론 그러하지만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반대어 이제 반의어 있잖아요. 그걸 헷갈릴 때는 반의어를 넣어보면 돼요. 예컨대 5번에 problematic이면 문제화가 되는 거, 문제가 있는 이죠. 그러면 너희들이 좀 잘 모르겠는데? 나는 진짜 좀 애매한데 이러면은 improblematic,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이라는 단어를 넣어보시고 해석하면 확실하게 나와요. 얘만 그런 게 아니라 마찬가지예요. exploring 같은 건 폭발하는 건데 얘는 그냥 잠잠하게 얌전하게 그대로 있는 것이고 accurate는 당연히 inaccurate이죠. 부정확한 걸 넣어보면 되고 이러면 확실하게 나와요. 헷갈린다 하더라도. 그러니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것만 보시면 안 되는 게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아까 여기에서 증오심에 관해서는 정확한 척도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눈치를 채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잖아. 예를 들면 일부러 악성으로 find terribly hateful jokes about themselves or their 뭐 그들의 성별이나 국적 그리고 직업 에 대해서 굉장히 형편없는 그런 나쁜 농담 같은 것들이 이제 find니까 오형식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목적 보호거든요. 오케이? 구조 잘 잡아야죠. 그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알아요. Until their consciousness becomes raised. 이게 그러면 해석이 굉장히 애매했다면 이게 보세요. 그들의 의식이 눈치를 챌 때까지 문제가 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반대로 넣어보세요. 그들의 의식이 눈치를 챌 때까지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문제라고 못 느낀다는 얘기죠. 악성 농담들을, 증오에 찬 농담들을. 그러니까 얘는 지금 전체적인 주제와도 같이 비교를 해봐도 맞지만 헷갈렸다면 반의어를 집어넣어 보십시오. 문제를 못 느끼고 있다라는 게 문맥적으로도 맞는 거죠. 눈치를 쉽게 채기가 힘들 때도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1번부터 34번까지 빈칸 추론인데요. 여기는 오히려 선생님이 더 빨리 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빈칸은 정답이 있는 자리가 정해져 있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시면 굉장히 오랜만에 첫 번째 문장이 떴어요. 사실 요즘 평가원 대세는 아니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은 쫄지 않고 정답을 추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특히나 이거는 이제 학력 평가니까 너무 심각하게 만약에 이거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정답률이 빈칸 문제들이 전부 다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굉장히 또 10월 거 보면서 좌절할까봐 선생님이 걱정되는 말씀을 높아심에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도 어떻게 했었어야 되냐면은 진짜 그냥 이러고 끝냈어야 돼요. 전체를 다 읽으면 오히려 한글 해석 보셨죠, 여러분? 한글 해석을 봤는데 선생님도 이거 무슨 말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글 해석을 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걸 영어로 어떻게 풀죠? 근데 제가 봐도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평가원에 비해서는 내용이 그렇게 깔끔하진 못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근데 여기가 우리가 읽어야 될 자리는 정해져 있고 거기에 똑같은 표현을 그대로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은 첫 문장이니까 어디를? 마지막에 두 문장이 있는 얘기를 똑같이 그냥 가지면 끝난 거였어요. 시험장에서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갈게요. 개발의 통제입니다. 통제. 컨트롤. 발전적인 통제. 무슨 말일지 한번 볼까요? 그게 어떤 건데 아이들이 특정한 심각한 좀 의료적인 그러니까 질병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아이들이
can exert 굉장히 발휘하다. 그들의 is relevant. 자, 요렇게 가야 되겠죠. 그죠? 그들의 물리적, 신체적인 활동에 있어서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발전을, 개발상의 통제는 is relevant to blank. 빈칸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단 딱 봐도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제가 그대로 직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어떤 심각한 의료적인 부분에서의 병이 있는 이런 아이들이 그들의 신체적인 활동을 최대화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통제는 빈칸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활동을 통제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은 빈칸과 관련이 있습니다 라고 돼 있는데, 그 다음 문장에 예를 들어서라고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읽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이 예시를 읽었을 때 거의 답이 나오리라는 보장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썰을 좀 더 풀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지금 밑에서 두 번째 문장을 통해서 선생님이 정답을 한번 추론을 해볼게요. 어딘가요? 밑에서 두 번째 문장이 진짜 기네요. 그런가요? 이거는 깜놀이네요. 자, 여기가 사실은 두 번째 문장도 아니죠.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수능은 이렇게는 안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뭐 우리가 배운 대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여러분 실제로 밑에서 두 번째 문장이 이건데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이거는, 그치? 그래서 마지막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마찬가지로라 그랬으니까 똑같은 얘기 또 하겠다는 얘기야. 소재만 달리고. 자, 5세의 아이와 25세의 성인이네요. 이거는 완전히 5살짜리와 25살짜리가 있어요. 근데 걔네가 일단 보세요. 이거 뭐예요? 임플란트거든요. 주입을 시킨 거예요. 이게 의료기구겠죠. 의료기구를 주입을 했다. 그러니까 얘네 왜 나와요? 얘네 누구 가리키는 거예요? 이 어린이들, 그러니까 뭐 좀 질병이 있는 이 어린이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 they each know that they need to protect the device. 여러분 봐봐. 그 도구가 뭔데요? 주입시킨, 이식한 이 기구겠죠. 이 기구를 보호해야 한다라는 걸 걔네가 알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내가 의료 도구를 몸에다 주입을 했어요. 병이 있어서. 그러면 당연히 그 기구가 막 우리가 그 정상적인 사람들이, 이 단어도 요즘 조심해야 되던데. 정상적이라 그러면 또 안 되는 거 아니야? 정상적이고 비정상적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질병이 없는 사람들만큼 막 편안하게 다닐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뭔가 기구를 달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그 도구들을 보호해야 되는 걸 인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러나 그 개발에 있어서의 차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아이가 인식의 발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 인식에 있어서의 차이가 in the understanding of risk and causation and in the control of impulses. 자, 요런 충동, 뭔가 내가 맘대로 막 몸을 움직이고 싶은 그런 충동의 통제, 그리고 그 위험을 이해하는 것의 각각의 차이는 무엇을 증가시키냐면은 위험의 가능성, 위험한 행동의 가능성을 더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jumping off the porch, 이거는 막 뛰어다니고 막 이런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한 차이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 충동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보시면은 이 도구를 보호해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 뭘 말하고 있는 거였어요? need to protect the device. 이게 결국 우리가 그 아이가 발전하는 상황에서 통제력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그 통제하는 힘을 다른 표현으로 쓴 거잖아요. 그죠? 통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아무데나 행동하고 싶고 막 뛰고 싶은데 그걸 참아야 된다. 왜? 도구를 보호해야 되니까.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제 그게 결국에는 여기랑 관련이 있다는 건데,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선지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근데 선지가 너무 어이없게, 지금 이게 읽으면서도 여러분들이 뭐지? 해석은 되는데 뭘까라는 생각이 의문이 들었다면 선지를 보면 너무 황당할 거예요. 예, 정답을 잠깐만, 빈칸이 여기 있잖아요. 뭐랑 관련이 있다고요? 지금? device safety, 이게 뭐죠? 예, 도구의 안전이 뭡니까? 장비의 안전. protect the device인데요. 맞아요? 자, 정답 1번이네요. 예, 이렇게 풀었어야 된다는 거. 나머지 선지 보시면은 정신적 건강, 그 다음에 고통의 반응, 4번은 선수 훈련, 5번에 의학,
의학의 진단이라고 돼 있었는데 뭐 선지가 너무 보잘것없었죠. 딱 봐도 우리가 읽은 문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여러분의 상상이 나래를 펴야만 할 수 있는 내용들이어서 예, 고를 수 있는 건 1번밖에 없었다. 문제가 이랬습니다. 자, 그 다음 32번. 자, 이 지문의 경우에는 우리 빈칸의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네, 중간에 있죠? 빈칸이 중간에 있을 때는 우리는 어디를 보고 정답을 추론한다? 빈칸 포함된 문장을 당연히 읽으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앞이 아니고 시그널이 없는 경우에는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가야 됩니다. 바로 그 뒷문장에 중요한 시그널이 있으면 금상첨화고요. 정답을 무조건 여기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32, 33, 34 갈수록 가관이죠. 한글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지문들이었지만 역시나 답은 단 한순간에 나온다라는 것을 좀 느끼셔야 된다라는 거. 정답은 어디에 있다? 있는 자리에 있다라는 거. 자, 해석 갑니다. Drawing distinctions. 자, 이거는 구별을 하는 거예요. 야기하는 거죠. 자, 누가 안에 있고 누가 밖에 있는지 경계선을 짓는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나와요. 나열입니다. Between who's right and who's wrong. 그렇죠.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느냐. 네 편, 내 편을 나누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between privileged or disadvantaged. 자, 요게 뭔 말이야라고 했을지라도 여기가 이제 특권층이냐 아니냐. 이런 사이에 아직도 안 끝났어요. 이게 동명사 주어였고요. 이렇게 구별을 짓는 것은 자, 요컨대 between us and them. 우리냐 그들이냐. 한마디로 편을 나누겠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촉진시킨다? 우리로 하여금 빈칸하는 걸 촉진시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장을 집중해서 봐주세요. 무조건 여기에 답이 있다니까요. 자, 우리는 추구합니다. 아하. 자, 약간 그 서서히 윤곽이 보이네요. 우리는 뭘 추구하냐면 belong to the majority of our group. 그러니까 대다수에 속하길 바래요. 근데 이거를 또 해석을 할 때 우리 집단의 대다수 굉장히 어색하게 짝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소위 말하면 동격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자, 5분은 항상 급햄은 아는 거죠. 앞 내용의 보충 설명. 따라서 다수에 속하기를 추구한다라는 것. 즉, 근데 그 다수가 우리가 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자, 설령 우리 집단이 실제로 뭐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소수 집단이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수가 되고 싶어 한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쪽수가 많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 중요한 시그널, 빼박 시그널 나왔습니다. 바로 자, 빨간 펜 들어볼까? 자, not 동그라미, but 동그라미, 나레이 버피네요. 자, 보세요. 왜 그런 걸 추구하느냐면은 단지 A여서가 아니라 B여서이기 때문이다. 자, 다수가 권력을 잡고 있어서가 아니고 그럼 무엇 때문인데? 자, 특권, 부여된 특권이 자, 다수의 주된 자리들, 그 다수의 입지에서 부여되는 이런 특권이 주로 보여지기 때문인데요. 누구에 의해서? 다른 이들이나 아니면 혹은 우리 자신에 의해서 무엇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요. 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 뭐 때문에? 그 특권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다수이길 바라고 내가 그 다수에 들어가길 바라고 싶어 한다라는 얘기가 답니다. 따라서 이 구별을 짓는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빈칸에 동기부여를 시킨다. 그리고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될까요? 계속 일관적으로 얘기한 거. 여기 선생님 방금 밑줄 쳤던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정답 보겠습니다. 자, 1번 발언을 하는데 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Or to put silence. 침묵하라고 놓여지니까 침묵을 하게끔 자, 보세요. 다시. 침묵을 하라고 당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대변해 주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높인 그런 얘기 아니었고. 자, 권력을 부여하는데 어디에서? 정치적인 과정에 있어서 권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권력을 부여한다. 그 다음, 이건 너무 선지가 너무 아니었는데 3번이 해석이 잘 안 됐을 것 같아요. 카운트하면 무조건 하면 세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세어진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among those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세어지는 것을 우리가 동기부가 부여가 되느냐. Who do the counting. 세는 사람을 사이에서 세어지기를. 그게 무슨 말일까요?
결국 샌다라는 건 내가 포함된다라는 거잖아.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도 세어지기를, 포함되기를 이렇게 의역하는 게 맞기 때문에 정답이 3번인데 얘는 선지가 어려워서라도 조금 헷갈렸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속어법이야. 선지 속어법. 1, 2번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었고 4번 볼게요. 우리의 내면의 자아를 외모죠. 이게 외모보다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한다. 그런 내용 아니고요. 근처도 안 가잖아요. 자, 5번. Take the outsider says take A as B. A를 B로 간주하고 취한다. 자, outsider를 fashionable rule breakers라고 생각. 그런 얘기 아니었잖아요. 전혀 아니어서 남은 건 3번이네. 예, 이제 요렇게. 근데 카운트가 굉장히 표현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다음 33번 갑니다. 33번도 자, 빈칸의 위치에 따라서 답이 있는 자리는 명확한데요. 어디에 있다? 네, 마지막 문장에 있으니까 우리는 어디를 보고 정답 두 문장, 마지막 두 문장을 통해서 답을 세리맛 뽀개겠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여기도 아니 분명히 문장은 안 어렵고 해석은 되는데 뭐야? 이런 내용이었어요. 정신 차리고 그럴 때일수록 집중, 뭐다? 밑에서 두 번째 문장을 그대로 여기다가 꽂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갑니다. When we stuck our thumbs, 우리 손가락을 빨 때 we felt them from the outside, 바깥에서부터 느낀단 말이에요. Through, 근데 mouth, 입을 통해서, 그리고 and from the inside, 안쪽으로부터. 무슨 말이지? 그 다음에 through the feeling of the thumb, being. 자, 이게 뭔 말이에요? 그 손가락의 느낌을 통해서, 근데 being 썩더니까 그 손가락을 빨잖아요. 그 느낌을 통해서 내면 안에 있는 부분도 느끼게 된다. 뭐 이 말인 것 같은데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입을 통해서 밖으로부터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고, 그 손가락을 빠는 느낌을 통해서 안쪽으로부터 또 뭔가 느끼는 게 있다. 자, 그 다음, this mouth knowledge. 여러분, 이겁니다. 이 입에 관한 지식은 이라고 했거든요. 이 입에 관한 지식이라는 건 앞문장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우리 뭐밖에 안 했죠? 어찌됐건 안으로부터든 바깥으로부터든 우리가 직접 지금 손가락을 빠는 거잖아요. 그 지식이 unlike later school knowledge. 비교되시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학교에서 배우는 정규 과정을 말하는 거겠죠.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배우는 그런 것과는 달리 이 지식은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겠어요. 우리가 직접 체험하는 거지. 산 경험이겠지. 학교에서 꼭 공식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Gave us a glimpse of our paradoxical nature. 우리의 역설적인 본질의 한 일부분을 흑급 보게끔 한다. 굉장히 필요 없는 표현들이 많은데 우리에게 어쨌든 우리의 본질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하게 한다. 자, that somehow we blank. 어쨌든 이거는 동격이니까요. 즉, 자, 무엇을 보게끔 한다. 어쨌든 우리가 빈칸하게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읽었을 때 굉장히 좀 허무한 느낌이 있어서 만약에 굉장히 불편한 친구들은 또 막 위로 올라가고 이랬을 텐데 선지가 너무 영어라고 쫄지 말라니까. 나머지 선지가 너무 저질보기들 있잖아. 딱 하나가 야 그래도 이건 고르겠지. 약간 이런 느낌? 읽은 거 뭐밖에 없다고요? 우리 손가락 직접 빤 거밖에 없어요. 1번 I can learn most things. 대부분의 것들은 무지하지만 자신감을 유지해. 그 얘기였나요? 웃음이 나오네요. 자, 2번. 즐거움을 얻는다, 취한다. 오직 언제만 우리가 서브가 뭐냐면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는 거. For other people. 다른 이들에게 봉사할 때만 오직 즐거움을 느낀다. What are you talking about? 그죠? 3번. 자, 잘 봐. 오형식이니까 이게 목적어고 이게 목적보예요. 해석을 정확하게 한 건 기본이죠. 불쾌한 상황을 즐겁게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할 때. 예? 선지가 너무 4번 are more attracted to things. 더 많이 이제 매력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거에 끌리게 된다고요. 근데 그것들이 뭐예요? They go against our intuition. 우리의 직관에 반대되는 것들이 더 매력을 많이 느껴요. 예? 자, 5번 are both the subject and the object of our own experience. 자, 앞에 주어가 우리는 both A and B예요. 주체이면서 both A and B. B 둘 다죠. 우리는 주체이면서 우리의 경험의 대상입니다. 5번이네요. 이거를 전체 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발 읽어보세요. 만약에 이거에 대한 원리적인 이유나 이런 걸 파악을 하지 않고 다 읽은 상태에서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역시 읽어봤자 헛짓을 했구나라는 거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정답 5번입니다. 자, 34번. 역시 빈칸이 어디 있죠?
맨 마지막에 있네요. 그럼 우리 마지막 두 문장. 자, 어디? 예스. 여기 왜 이렇게 길어요 또? 그죠? 아, 여기네요. 여기도 뭐 다 있겠다는 얘기네. 밑에서 두 번째 문장을 통해서. 얘가 아마 절정이었던 것 같은데. 한글 해석을 봐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왜 이게 막 이런 게 그랬던 거지만 우리는 오로지 전략은 무엇이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시험장에서. 근데 수능이 이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연습용으로 전략을 확인해 보는 거를 여러분들이 의미를 부여하셔야 됩니다. 여기 들어갈 내용은 반드시 이 문장에 있을 겁니다. 밑에서 두 번째 문장에 갑니다. But 그러나 by no means 뭐였어요? never예요. 그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진주하네요. 뭐가 일관적인 존재를 유지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Through language. 언어를 통해서? In a world, 어떤 세상에서? Where multiple interactions are taking place under pressure. 뭐예요? 다수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데 압박 속에서 일어난다고? 그런 세상이래요. 그 다음 또 참가자들이 자주 바꿔요. 그들의 이름을 바꾸고 정체성을 바꾼다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where the cooperative principle, 협동적인 원리가 임의적으로 폐기가 된대요. 개판이네요? 그게 아니라 그 다음 문장에서 힌트를 잡으셔야 돼요. 그러한 세상에서 언어를 통해 계속 일관되게 존재함을 유지한다는 게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다는 얘기죠. Putting this another way, 감사하게도 다시 말하자면 다른 방법으로 놓자면 얘기가 다른 방법으로 또 얘기해보자면 똑같은 얘기 하겠다고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동그라미 이게 시그널이고요. 자, when you see 그치. 이제 나왔죠.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름도 바꿔, 정체성도 자주 바꿔. 그게 뭔데? 아이디를 막 바꾸는 거지. 진짜 사람 이름을 어떻게 자주 바꿔요? 이게 internet utterance. 이거를 이제 한국말로 직역하면 굉장히 어색하죠. 인터넷 발화? 그러니까 인터넷 상에서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런 발화 대화들을 볼 때 여러분은 자주 do not know how to take it. 그것을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행해지는 대화들을 보면은 네가 잘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른단 말이에요. 왜요? You do not know? 빈칸을 모르기 때문이죠. 지금 빈칸을 모른다고 했어. 일단 어차피 선지를 보긴 볼 텐데 여기서 뭐라고 핵심이 뭐야? 결국 밑에서 두 번째 문장이 다시 한번 이러한 세상 속에서 언어를 통해서 뭔가 일관되게 뭔가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자꾸 바뀌니까. 그리고 협동하는 원리가 임의적으로라는 건 솔직히 이제 지 맘대로잖아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라는 얘기거든. 임의적으로라는 표현이. 자기 맘대로 폐기가 되는 이런 세상이래요. 협동의 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원리가 자기 맘대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확고하게 정해진 원칙 원리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1번 How much financial? financial? 근처도 안 간 소리죠? 이거는 뭐 고개도 들리지 말아야 되죠. 지금 읽은 거에 financial, 재정적인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2번, 자 이거 보세요. 어떤 설정, 상황. 자, conversational principles. 이게 뭐죠? 대화 원리입니다. 대화의 원리. 무슨 종류의 대화의 원리가 복종이 되고 있는지는 따라지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자, conversational principles. 뭔가를 따라야 하는 대화의 한 기본적인 원리가 무슨 종류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일단은 자 3번. 그 다음부터 완전 개소리 시전하시죠? 전혀 지금 우리가 읽은 문장과는 상관조차가 없는 얘기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3번. 어떻게 가상의 현실이 현실감을 몰고 가느냐. 이걸 몰라. 지금 현실이냐 아니냐. 그런 얘기 한 적 없고요. 그 다음에 4번. 뭐뭐인지 아닌지를 몰라. 여러분이 실제로 진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의심을 가진 진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 무슨 말인지 자체를 잘 모르시겠죠? 자, 5번. 왜 다른 참여자들이 서로 공격을 하고 있는가? 예? 자, 그래서 이겁니다. 정답 2번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고르시면 되고요. 자, 이제 36번 갑니다.
36번, 37번도 이제 해석이 전제로 깔려야 되는데 시그널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유형이긴 하거든요. 순서와 삽입은. 아마 36, 37, 38, 39가 다 똑같은 원리인데 일단 순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단락 중에서도 마지막 문장에 포커스를 맞추셔야죠. 왜냐면 얘에 나오는 시그널이 A, B, C 단락이 뭐 어디가 먼저 오는지를 바로 연결을 할 수 있는 연결고리니까요. 자, 이거 문장이 또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어떤 시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모순된 관점을 가지는 시기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는 근데 병렬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알아요. 그게 뭔데요? 아, 모순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도 알아요. 모순된다는 게 뭐예요? 상충된다는 거죠. 안 맞는 게. 그래서 적어도 at one 어떤 수준에서 심층적인 수준, 의식의 심층적인 수준의 하나로서 적어도 우리가 그걸 인지하고 모순이 되는데 모순되는 가치관, 충돌되는 가치관이 있다는 거 우리도 알고 있는 때가 있다고요. 근데 대다수의 우리는 자 편안하게 살 수가 없어요. 자, if 나왔습니다. 어떤 때 살 수가 없느냐?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holding flatly contradictory statements, 모순된 진술, 모순된 상황, 믿음 이런 것들을 단호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편안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모순된 진술이라는 게 at the forefront of our consciousness, 우리 의식 속에 충돌되는 관점을 둘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불편해서 살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마지막 문장에 나왔습니다. A. 자, another way라고 그랬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또 얘기해볼게.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사실 A는 여기서 방금 주어졌던 문장하고 똑같은 상황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나는 해석을 하셔야 되겠죠? 분위기를 살펴야 되니까 얘랑 같은 흐름인지를 봐야 되는데 내가 내 자신으로 하여금 허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hold on 계속 유지하고 가져가는 거 주장하는 거죠. statements 어떤 진술들을 they contradict 예? 벌써 나왔죠? 이 모순되는 사실들과 충돌되는 그러니까 모순된 진술이잖아요 이게. 이걸 계속 주장하게끔 할 수가 있다. 뭐 완전히 상반되는 얘기죠.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A는 X인데 그 앞에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일반적인 이 주어진 참을 수가 없을 것이야 이런 얘기를 나온 다음에 얘 앞에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될까요? 우리가 모순된 상황을 감내할 수 있는 상황? 인정이 용인이 되는 상황이 하나는 주어지고 나서 또 다른 여기 예시가 되는 셈이니까요. 그래 딱 보니까 B의 예를 들어서라고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주네요. 본격적으로. 자, 그러면 얘가 뭐에 관련한 건지는 확인은 해보셔야 되겠지만 일단 B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B가 먼저 갈. 그 다음 C를 한번 보니까 C가 X예요. C가 X예요. 왜냐하면 시그널이 있었습니다. 이 시그널은 항상 곳곳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되는 게 보세요. 시그널 뭐예요? 찾아. 시그널. 해석 안 해도 찾을 수 있는 시그널은 반드시 있기 마련이에요. 자, 보시면 정신적인 작동이 이러한 종류들의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these kinds가 되려면 최소한 2개 이상의 예시가 나와야죠. 여기서 뭐 얘기 이제 시작했는데 없잖아. 그러니까 X고 얘는 최소한 앞에 단락에서 2개 이상의 예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보세요. B가 오고 A 오고 그 다음에 C가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뭘 확인 사살하면 되느냐? 아까 여기에서 허용되는 상황 있잖아요. 모순된 상황을 용인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도 만약에 마지막 문장에 연결이 될 수 있는가? 지금 이게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another way니까 다른 방식으로라는 거는 또 B 내용, 얘가 갑자기 붙으려면은 B의 내용에서 용인이 되지 않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이거는 진짜 another way라서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가면 예를 들어서 나는 뭐야? 내가 그 스테파니한테 고의로 거짓말을 할 수 있어. 이거랑 나는 절대로 스테파니한테 거짓말을 할 수 없어. 완전히 모순된 주장이죠. 이거를 나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아, 이렇게 얘기를 하겠네요. 그러면 자, 오케이.
그러면 이게 지금 B가 여기서 바로 같이 붙는 게 맞죠. 붙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식으로는 얘가 내가 다른 어떤 또 다른 상황을 제시를 함으로써 내가 이 모순된 거를 인정할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러면서 정리가 돼. 왜냐면 이건 지금 하나의 경우니까 사실 말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해석만으로 하면 어려웠을 것 같은데 these kinds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다 정리하는 아우르는 표현이라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착안을 하셔야 돼요. 역시 여기서 해석만으로는 약간 오답이 굉장히 나올 것 같거든요. 여긴 한 경우고 이게 두 번째 경우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these kinds라고 하면서 정신적인 작동을 한다. 이게 맞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빼박이 시그널이네요. 정답은 BAC. 그렇게 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 37번. 자, 37번. 마찬가지인데 얘는 얘도 두 문장이네요. 볼게요. 기술의 진보의 세기는 라고 했던 게, 그러니까 기술이 진보했던 시기에 가능성들이 많이 창출되었다. 어떤 가능성인가? few or none이니까 부정이죠. 그 이전에는 거의 그리고 전혀 존재하지 않았었던 많은 가능성들을 만들어냈다. 기술적인 발전으로 위해서. 자, 그다음에 여기서 집중하셔야 되겠죠? 가장 기본적으로 기술들은 자, 사람들로 하여금 자, 이거 삽입입니다. 요거는 일단 감안을 하시고 if 만약에 충분히 자본으로 무장이 된다면, 그러니까 자본이 충분히 있다라고 전제를 깐다면 기술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뭘 할 수 있게 해줬다. 부분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의 지역적 지리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And make it productive. 그리고 굉장히 생산적이게끔 만들었다.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지리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아니 그러니까 평지보다는 당연히 산골짜기가 더 불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인데 그걸 기술로서 물론 자본이 충분히 있어야 되겠지만 이러면서 얘기를 깔았습니다. 따라서 A 달락 O 세모 X. 네, X죠. 왜냐면 확실하게 X인 게 시그널이 있어요. but도 있는데 those same resources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그러한 똑같은 자원들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나온 적이 있나요? 없죠. 단수조형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B 달락은 O 세모 X. O 세모 X. 얘는 사실은 심증은 X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절대 여기에 붙을 수가 없어. 이런 게 되게 애매하기 때문에 세모로 가셨어야 되는 게 맞죠. 경제학자들은 자, 컬은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 자, 목적은 목적어입니다. 이것을 기회비용이라고 불러요. 여기가 아직 기회비용 사실은 해석으로 따지면 X에 가깝긴 해요. 이게 기회비용이라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기회비용이 여러분 대충은 아시죠? 어떤 거를 내가 목표로 했을 때 포기한 것에 대한 그 비용이니까 이거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본격적으로 얘기 나오지도 않았네. 그럼 C 아니야? C? 근데 C가 B에서 약간 갸우뚱했던 친구도 너무 확실한 시그널이 C 있어가지고 뭐예요? 시그널 있네. The more difficult that geography 끝났잖아요. 그 지리가 어디 있는데요? 여기 있잖아요. 이거예요. 시그널의 힘이 이거라고요. 됐나요? 그러면 우리가 A, B를 읽었기 때문에 C 마지막 부분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를 잡는 게 가장 관건이 되겠죠. 그죠? 느낌 오시죠? 이거 나왔는데? 경제적인 그리고 사회적 발전들은 그러면 are about figuring out how to use technology and capital. 자, 기술과 그 자본을 어떻게 사용하면 될지를 이제 이해하는 것에 관련이 돼 있다. 그리고 그 결과 뭘 찾게 된다. Not only what is possible, 가능한 한 것뿐만이 아니라 but also feasible, 가능성이 있는 것들, 이루어질 수 있겠다, 없겠다. 이런 것들까지 알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도 자, 이런 거를 기회비용을 한다. 멘탈이 털리고 집중력이 약해질 때는 이게 뭐야, 이게 지금 기회비용이야 뭐야 이럴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시그널이라니까요. Those same resources, 같은 자원들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같은 자원들을 받으라니까 딱 마지막 부분에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정답 CBA 이렇게 가셔야죠. 그러면 B의 마지막 부분에 잡을 수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겠죠. 자원들 넘쳐나는데요? 여기 지금 난리 났는데요? 자원들이? 그죠? 자, 그렇네요.
그래서 정답은 CBA고 사실 이제 상황이 이제 내용들을 꼭 여러분들이 그냥 뭐라 그러지? 비연계가 아니라 비문학이라 그러나요? 국어로 치면은 비문학에 대한 대비로 여러분 실용문이나 이런 걸로 좀 배경지식 쌌는데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정답은 CBA 이렇게 가면 되고 38번하고 39번이 이번에는 해석을 좀 꼼꼼하게 하면 좀 어렵지 않게 정답이 나오지 않았나 저는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해보거든요. 갑니다. 해석합니다. It would be easy, 가주어 진조예요. 그것은 쉬울 수도 있다. 가정하는 게. 근데 우리 그 팬들은 아는데 숨이 나오면은 이 뒤에 가정은 미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주제와 상반된 애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잘못된 가정을 암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데디아라고 가정하는 건 쉽지.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야. 이게 맞아요. 이거는 정해져 있는 단락 전개 방식. 봐. If you put a group of high IQ people together, 이렇게 가정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죠. 뭐냐면 만약에 일부러 IQ가 높은 사람들을 집단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들이 높은 집단 지성을 보여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가정을 하는 건 우리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얘기는 뒤에 뭐가 나와야 되나요? 문맥적으로.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닙니다. 이게 맞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 계속 그런 상황들을 예상을 해보는 게 3번 문장에 나왔는데 4번에서 뭐라 그러냐면 but이 나옵니다. 이런 거 잘 보셔야죠. 네. 시그널이 보통은 역접 연결사가 주어진 문장이 있는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조금 난이도가 높게 느껴지는 경우가 바로 이제 주어진 문장 다음에 역접 연결사가 나왔을 때 이런 거를 좀 놓치는 허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는 건 잘못된 가정입니다. 라고 하고 여기에서 이게 의심이 된다면 뭐 5번이라고 또 우리가 의심할 수 있잖아요. 들어갈 자리가. 그러나 indeed, 정말로 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의 연구는 발견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마지막 문장이 뭐예요? 실제로 IQ가 높은 사람들을 단순히 모아놨다고 해서 결과가 좋은 게 아니라는 거를 얘기가 발견했다라고 하는데 강조되는 게 나왔으니 5번에 얘가 들어가면 안 되지. 역점 연결사가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5번에서 지금처럼 내용이 한번 뒤집히려면은 but 역점 연결사가 한번 들어가야 되니까 4번이 맞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9번 같은 경우는 자, 얘는 이제 뭐 전형적으로 however 역접 연결사 나왔습니다. 잘 보세요. 그러나 라고 했기 때문에 앞 내용과 뒷 내용이 반전이 굉장히 부각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찾기가 쉬웠을 거예요. 자, at present, 그러나 현재의 생물학적인 접근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나라고 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 되는 거죠. 자, 동그라미. 그러나 현재로서는 생물학적 접근이 창의성을 설명할 수 없고요. 그 모든 증거들이 뭘 암시하고 보여주냐면 창의력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유전자 속에 있는 게 아니래요.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타고난 게 아니다 이 말 아니에요. 타고난 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랑 앞 내용과 뒷 내용이 예를 들면 완전히 앞에서 플러스가 나왔다.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기에 논리 독해에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단순히 긍정 부정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흐름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여기가 앞에가 플러스였으면 뒤는 갑자기 마이너스로 이렇게 반전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역점 연결사가 있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볼게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 쭉쭉 읽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2번을 읽고 나서 3번이 자연스럽게 그냥 쭉쭉 읽힐 수는 있는데 여러분 읽으셔야죠. 이거는 문장 쉽잖아요. 해석 꼭 하세요. 하시는데 3번의 중요한 시그널은 and죠. 자, and 동그라미 별표. 그리고 그래서라는 무슨 순접의 내용이거든요. 자, 그리고 수십 년간의 연구는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어떤 증거? 창의력이 어떤 특정한 뇌의 부분에 국한되어 있다라고 하는 증거도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뭐학과 관련되어 있다. 여기 부분하고 관련되어 있죠. 뇌의 어떤 부분에 차지하고 있다는 건 그야말로 유전인자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후천적인 노력이 아니라 선천적인 거를 얘기하는 건데 중요한 건 다시 한번 여기는 순접을 나타내는 연결사가 있었기 때문에 3번 다음에 4번에 들어가면은 내용이 개소리가 돼버리는 거죠. 여기서 그러나라고 했기 때문에 순접으로 여기랑 일맥상통한 내용이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맞는 거지.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40번도 요번에 좀 수월하게 나왔더라고요. 요약 문제는 어떻게 하라. 일단 1단계가 요약문을 읽고 여기가 1단계, 선지 2단계이고 웬만하면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요즘 트렌드가 안 나와요. 그러면 3단계가 본문으로 올라오는데 마지막 두 문장에서 다 답 나와요. 여기가 3단계인데 문제가 쉬웠던 게 오랜만에 여기만 읽어도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넣었을 때 당연히 이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서 네, 1번. 이거는 단어를 필서 이제 이거는 투영하는 거니까 보여주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얘도 지금 전형적으로 문제 풀기에 용이한 쉬운 while이라고 하는 대립구조가 나왔기 때문에 한국말로 해석을 했어도 자연스럽게 연결된 건 1번밖에 없더라고. 나머지가 매력적인 오답이 아예 없었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 우리의 관건인 화두인 41번, 42번인데 이거 잘 봐라. 내 말 잘 들어? 지금 신유형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 좀 하거나 뭐 열심히 했건 안 했건 떠나서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이 오히려 스트레스 있겠지 상대적으로. 왜?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기출문제도 없고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지금 내 말 잘 듣는 게 좋을 거야. 지금 6평과 9평이 각각 좀 다르게 나왔어. 6평은 인위적으로 하나의 단락으로 몰아놨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지? 41, 42는 장문인데 원래 기존에 절평 이전에는 신유형 나오기 전에는 반드시 두 단락으로 나왔는데 올해 6평에서는 단락이 붙어 나와서 하나의 단락이었다? 근데 9평에서 아니 저 반대인가? 나 방금 전에 다 보고 왔는데 열심히 막 떠들다 보면은 분명히 좀 전 5분은 아니구나. 1시간 전에 보고 온 거라서 정확히 당연히 기억이 나는데 긴가민가 할 때가 있어. 내가 그만큼 열정적으로 강의를 한다 얘들아. 모든 걸 쏟아붓거든. 그러니까 반대인 것 같은데? 9평은 2단락, 6평은 1단락. 이게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하나 6평과 9평 두 개가 있잖아. 하나는 하나의 단락으로 축약을 했고 하나는 2단락으로 나눴더라고. 근데 오히려 여러분 2단락으로 나누는 게 더 수월한 요형일 수도 있어. 왜냐면 두 번째 단락이 이루어지면서 뭔가 전환이 될 수 있으니 두 번째 단락에서 첫 문장은 읽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선생님이.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대놓고 나 흐름 바뀔 수 있으니 봐줘 이거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더 어려운 건 뭐일 수 있냐면은 하나의 단락인 거야. 그래서 오히려 여기는 2단락이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어. 어휘 문제는 앞에서 선생님이랑 29번, 30번 밑줄형 어휘 똑같은 방법이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휘 문제. 어휘 문제는 두 갈식이니까 첫 문장을 읽고 두 문장까지 읽어도 상관없어. 상황에 따라. 어쨌든 서두에서 핵심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걔네를 가지고 A, B, C, D, E를 가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 두 번째 단락의 첫 문장을 읽어야 되는 게 이제는 현실이 바뀌었다라는 얘기 나오면은 한 번은 뒤집힐 수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거든요. 요즘 이게 핫한 트렌드입니다. 그 다음 41번을 먼저 푸는 게 아니라 42번을 먼저 풀면 41번은 저절로 정답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42번을 먼저 풀어주세요. 이거는 신유형 바뀌기 이전하고 방법 순서가 똑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나 이러다가 올해 수능 진짜 설마 뒤통수 때리면서 빈칸으로 나오지는 않겠지 42번. 설령 여러분 지금 이 시기가 여러분들과 멘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보니 제가 조금 잔소리를 경고할 말씀을 드리면 절대 올해 설령 42번이 이 신유형이 아니라 기존의 유형으로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뒤통수를 때린다고 해서 절대 멘탈 털리지 마세요. 그것도 선생님이 충분히 강의와 해강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 금방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봐주시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휘를 먼저 풀고 그걸 가지고 41번은 저절로 정답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가겠습니다. 자, 21세기의 역사는 진짜 얼마 안 됐는데 최근의 얘기네요. 21세기의 역사는 진화를 했어요. 엄청난 정도로. 자, around the reduction of inequality. 그쵸? 여러분 보세요. 뭐 계층 간의 인종별 그리고 성별 사이의 불평등의 감소로 진화했다. 당연히 지금 최근래를 말하는 거니까 인류가 진화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불평등이 감소됐다. 굉장히 자연스럽고 어휘 문제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A는 정답 아니니까 고민조차 하지 마세요. 얘가 주제인데 이걸 어떻게 틀리게 만드나. 되겠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좋은 방향으로 진화를 했어. 그러면 그 방향으로 가야 돼. B번 볼게요. B번. 특히나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들은 희망합니다. 전 세계화가 경제적 번영을
터뜨릴 수 있도록, 그죠? 다 함께 잘 사는 지금 분위기니까 스프레드도 좋아요. 그런데 이제 C를 가려고 하니까 두 번째 단락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 잘 읽으시라고 했죠. 자, 읽겠습니다. Now라고 했으니 분명히 여러분 집중하셔야 되겠네요. 자, 이제는 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벗에 상응하는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 이제 뭐처럼 보이냐면 이러한 약속이 might not be fulfilled 나왔죠? 뭡니까? 이행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보입니다. 뭐죠? 그러면은 반전이 나와야 되니까 부정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혹시 불안하다면 그 다음 문장 하나 더 읽으셔도 되지만 여기 지금 C가 들어간 문장 보면 some groups, 어떤 집단들은 점차적으로 독점을 해요. 세계화의 결실에 독점을 합니다라는 거는 역시 불평등이 좀 더 이제는 소멸되고 있다가 다시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C도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D를 한번 가볼게요. 동시에라고 했으니까 역시나 이 방향과 똑같아요. 불평등이 심화되는 내용이 가야 되죠. 그런데 잘 보세요. 개선이 뭐에 있어서? 생명공학에 있어서의 발전이, 자, 가목적어입니다. 목적 부어고요. 여기가 진목적어죠.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요. 뭐를? 경제적 불평등이 생물학적인 불평등으로 전이되는 걸 불가능하게 해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술이 발전을 했거든요. 그런데 불평등이 심화되죠. 그러면 기술공학은 당연히 자본이라는 게 필요한 건데 지금 경제적 불평등이 생물학적인 불평등으로 가는 걸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답은 D. 앞에서 어휘 문제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게 뭐지라고 한다면 반의어인 파서블을 집어넣고 전체적인 주제문과 전체 흐름과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약간 항상 느끼지만 좀 약간 배경 지식이 있으면 훨씬 수월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경제적인 불평등이 있으면 돈이 많은 사람은 이제 유전인자까지 바꾸면 그들은 자자손손 뭐 하는 거, 자자손손은 뭐죠? 자손대대로, 힘들어. 자손대대로 훌륭한 우등한 인자만 남겨놓고 일부러 돈 써가지고 비윤리적이지만 돈 있는 사람은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유전자도 편향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면. 이거는 생물학적인 불평등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유전적으로 열등한 거 없어지죠. 하지만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바꾸잖아요. 그러면 열등한 부분이 있더라도 계속 그게 후손들에게 전수될 수밖에 없겠죠. 그것이 심화되겠죠. 자, 그 다음 독점했으니까 이런 게 그런 얘기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 이렇게 고르시면 되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제목 바로 나오죠. 정답 2번 볼까요? Are we headed for a more equal society? 제가 분명히 앞에서 제목할 때 말씀드렸어요. 제목은 요지는 이겁니다. 더 심화된 오히려 세계화와 이제 자본주의 이런 게 맞물려서 요지는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오히려 이렇게 되지만 제목은 과연 우리가 진짜 평등한 사회로 가고 있는 걸까? 이렇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 2번 이렇게 부시면 얘는 4번 이렇게 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달렸는데 선생님이 또 43, 44, 45번은 그레이스가 주인공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재미삼아 한번 읽어보시기를. 그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교육적이고 감화적이어서 솔직히 그레이스 나와가지고 한번 같이 보고 싶었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쉽게 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43, 44, 45번 유형도 조금 취약한 친구들은 선생님 그 리딩 스킬 반이나 여러 강좌에서 개념을 정리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만이라도 일단 급한 대로 보시는 걸 강추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해강 잘 채워하셔가지고 꼭 반드시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완주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화이팅!